안녕하세요. 우리나라 과로 사회라는 말 이제 너무 익숙하죠?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일이 너무 많아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왔다고 해봐요. 이게 과연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은 바로 그 기준, 정부가 정해놓은 공식 지침을 아주 알기 쉽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질문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. 내가 하는 일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을까?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? 다행인 건 뭐냐면요.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는요, 업무랑 질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아주 명확한 공식 지침이 딱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먼저 어떤 병이 과로랑 관련이 있다고 쳐줬는지부터 봐야겠죠? 뭐 어려운 이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뇌경색, 그러니까 뇌졸중, 그리고 심근경색, 바로 심장마비 같은 것들이에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빵 터져서 생기는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.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아니 원래 혈압 높았잖아요.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. 내가 원래 고혈압이 좀 있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결정적으로 업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내 몸의 약한 부분을 툭 건드려서 무너지게 만든 그 결정적 한 방이 되었느냐, 바로 이걸 본다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좋아요. 그럼 정부는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할까요?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. 아주 명확하게 딱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봅니다. 여러분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과로 인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은 다 잡으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? 자,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. 바로 돌발적인 충격. 이름 그대로예요. 정말 갑자기 예측도 못한 사건이 꽝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. 이 돌발 충격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뭐냐? 바로 24시간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, 그 24시간 안에 업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. 아니 그럼 돌발적인 충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나는 걸 바로 눈앞에서 봤다거나 아니면 고객이나 동료랑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싸우고 막 폭언을 들었다거나 갑자기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하는 것도 포함돼요. 그리고 평소에는 안 하던 아주 힘든 육체 노동을 갑자기 하게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. 한마디로 내 몸과 마음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. 짧은 기간 동안 일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. 바로 단기적인 업무량 급증입니다.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숫자는 딱 하나. 바로 플러스 30%입니다. 30%, 이게 대체 뭘까요? 바로 다음 장에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바로 이거예요. 이 30% 규칙이 뭐냐면 내가 쓰러지기 바로 직전 일주일 동안 한 일의 양이요. 그 전 12주,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의 평균 업무량보다 30% 이상 많았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냥 요즘 나 너무 힘들어, 일이 너무 많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딱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. 훨씬 객관적이죠.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진짜 코앞에 닥친 마감 맞추려고 막 밤새고 일할 때, 아니면 동료가 갑자기 그만둬서 그 일까지 다 떠안게 됐을 때, 또 갑자기 주간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로 바뀌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.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서 갑자기 일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아마 듣다 보시면 이거 내 얘긴데?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. 이건 앞에 나왔던 두 가지랑은 결이 좀 달라요. 한 방의 충격, 단기간의 업무 폭증 이런 게 아니고요.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람을 갈아넣는 바로 만성적인 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만성 과로를 판단하는 첫 번째 아주 강력한 기준선이 있습니다. 바로 주 60시간이에요. 지난 12주,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했다. 그러면 이건 업무랑 내 병이랑 관련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럼 60시간 안 넘으면 괜찮냐? 그건 아니고요. 두 번째 기준선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주 52시간입니다. 1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겨도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봐요. 특히
여기에 다른 힘든 조건들이 막 합쳐지면 그 관련성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. 네, 바로 이 다른 힘든 조건들이 뭔지 봐야겠죠. 단순히 몇 시간 일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일의 질이 얼마나 나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. 예를 들어서요. 근무 스케줄이 막 뒤죽박죽이라 예측이 안 된다거나 한 달에 쉬는 날이 며칠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일하는 환경이 너무 덥고 시끄럽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업무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겹쳤다? 그러면 과로로 인정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다 살펴봤습니다. 어떠세요? 좀 정리가 되시나요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걸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추가 규칙들이 더 있습니다. 이것까지 알아야 완벽합니다. 이거는 진짜 별표 5개짜리 규칙입니다. 꼭 기억해 두세요. 바로 야간 근무 가산 제도인데요. 이게 뭐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는 건요. 그냥 1시간 일한 걸로 치지 않아요. 무려 30%를 더 얹어서 계산합니다. 그러니까 야간에 1시간 일한 한 1.3시간, 그러니까 78분 일한 셈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쌓이면 총 근무 시간 계산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겠죠. 그리고 이 모든 지침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. 판단은 건강한 보통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일한 그 사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사람마다 다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. 누구는 원래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런 개인적인 차이를 다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.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. 정말 중요한,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기준들, 이건 그냥 빽빽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. 당신의 건강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라는 우리 사회의 약속인 거죠. 자, 이제 이 기준들을 알게 되셨으니 한번 여러분의 일과 일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을 갈아 넣으면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